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지 빨리 파는 요령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땅을 파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내놨는데도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은 꼭 필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싸게 팔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1억에 샀으면은 당연히 만약 그 땅을 갖다가 몇 년 정도 구입하셨다고 하면은 그 이상 당연히 받으시려고 하겠죠. 뭐 1억이면 2배든 아니면 뭐 1억 5천이든. 근데 지금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시세대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본인이 급전이 필요하시면 급매로 좀 파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기다린 만큼 금액이 안 올라서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이 갑자기 돈이 급한 거는 또 본인한테 좀 그건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현금화를 해서 또 다른데 뭐 재투자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더 싸게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에 팔고 싶다, 근데 조금 빨리 팔리고 싶으면 1,000만 원 정도 싸게 1억 4천에 내놓거나 하시면 1,000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만 다운시켜도 확실히 좀 느낌이 틀립니다. 그리고 1억 중반이냐 1억 초반이냐 또 완전 틀리고요. 1억 4천 정도면 중반인데 1억 3천이면 또 초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차이가 또 파는데 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시고 좀 매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1억짜리 땅을 복비 0.9% 9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웬만한 토지 전문 부동산에서는 이 땅을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땅이라는 게 아파트처럼 동네 부동산이 아니고 최소 차를 타고 자기 차를 손님을 모시고 10분, 뭐 20분 들어가서 땅을 보여주고 그 기름값이면 고생한 거, 그리고 땅이 아파트처럼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두 건 거래하기 때문에 이 복비 0.9%만 받아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놓고 딜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는 따블 90이 아니고 뭐 200이든 300이든 주겠다. 대신에 빨리 계약을 시켜달라 하면은 그때서 더 부동산 사장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너무 부동산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깎지 않더라도 복비를 더 준다고 해서 팔리는 게 더 유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를 1,000만 원 깎아서 팔지 마시고 차라리 1,000만 원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준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팔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서 파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이면은 그 옆집 부동산 협동합니다. 그러면 500에서 나눠서 하자, 아니면 3명이면 300씩 나눠서 빨리 팔자, 이런 식으로 팔려야지 빨리 팝니다. 방송 보시고 꼭 실천, 지금까지 이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은 바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쪼개서 팔아라. 대부분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작은 평수가 아니고 뭐 500평이든 1,000평이든 좀 큽니다. 뭐 예를 들면 10,000평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10,000평짜리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그냥 덩어리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만약 500평이면 저는 두세 필지로 쪼갭니다. 100평대 가장 이 평균성이 좋은 평수는 바로 100평에서 200평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을 넘어가지 않게 쪼갠다고 하면은 환경성이 좋기 때문에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또 쪼갤 수는 없습니다. 도로에 잘 물려 있어야지. 또 요즘은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분할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나 뭐 평택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은 분할 개수도 제한이 됩니다. 3개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뭐 당진이나 세면금 뭐 10개를 쪼개든 상관이 없는데, 뭐 용인이나 이런 수도권, 뭐 제주도 이런 데는 3개, 4개까지 딱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쪼개서 파시면은 한 덩어리로 비싸게 파는 것보다 또 쪼개면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00평짜리를 평당 50만 원에 팔지, 아니면 두 개를 나눠서 250평을 50만 원이 아니고 그때는 10만 원 더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평수가 작아질수록 평당가는 올라가는 이 반비례 법칙을 알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반비례 법칙도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줄여서 비싸게 파는 게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을 리모델링을 하라. 건물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땅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하면 땅을 이쁘게 만들까요? 제가 이제 책에도 많이 써놨죠. 못생긴 땅을 조금만 성형을 하면은 땅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땅을 화장시켜라. 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못생긴 땅이 보통 꺼진 땅을 못생긴 땅이라 하죠. 땅이 꺼져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요? 어떻게 해야죠? 바로 예, 흙을 부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꺼진 걸 그냥 흙을 부어서 평지화 시키면은 그 땅이 이뻐지는 겁니다. 그러면 땅만 모양새만 이쁘게 만들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꺼진 땅이 평당 30만 원짜리였으면은 안 꺼진 땅은 평당 40에서 5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공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당진에 200평짜리를 한 1m 정도 꺼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평당 2만 5천 원 들여가지고 총 작업비를 500만 원 들여가지고 땅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은 총 그 매매가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500만 원 들였죠. 그럼 총 5,500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땅의 가치는 이제 성토를 하면서 이뻐지면서 한 7천에서 8천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500만 원 들여서 땅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땅이 너무 꺼진 게 아니면 이렇게 꼭 성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리모델링, 꺼진 땅도 있지만 또 언덕져 있는 땅도 있습니다. 또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정지 작업이라고 해서 땅을 임야 상태에서 팔 수는 없죠. 이 전원주택 부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산을 이쁘게 깎죠. 깎아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임야 상태에서는 뭐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지만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평당 1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땅을 이쁘게 만들라,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번째로 토지 설명서를 만들라. PT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1층 부동산 딸랑 전화하셔가지고 내 땅 팔아달라 하고 기다리면은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직접 발품을 파셔가지고 1층 부동산에 가셔서, 저는 항상 제가 땅을 팔 때 저는 PT자를 만듭니다. 저는 한 장짜리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장을 복사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갈 때마다 한 장씩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그 땅 지번, 뭐 매가, 특징 이런 거를 한 장에 좀 자세히 기록하면은 굳이 제가 일일이 따로 얘기 안 해도 한 장만 주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비 문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팔리고 싶으면 조금 더 복비를 아끼지 마시고 많이 주시면 거래가 좀 빨리 됐어요. 깎지 마시고 차라리 복비를 더 많이 챙겨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플랜을 세워라. 계획을 좀 잡고 임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지금 뭐 예를 들면 6월이면은 이거를 올해 안에 팔겠다. 사실 땅은 뭐 2개월 안에 팔기는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답사,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예전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때 좀 적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예를 들면 돈이 뭐 올해 급하게 아니시면은 올해 안에 12월까지 좀 한 반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잡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개월은 현지 부동산 너무 또 많이 내놓으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 10개, 뭐 20개 내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알짜배기, 토박이나 원주민 부동산에 믿을 만한 데다가 좀 오래, 거기 부동산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분들한테 한 두세 군데만 일단 내놓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좀 안 되면 좀 몇 군데 더 내놓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부동산도 잘 하시지만 저처럼 저는 전국구로 하는 사람을 좀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 제가 뭐 당진, 새만금, 뭐 제주도, 용인, 안성, 평택, 제가 가는 지역 땅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제가 가지 않는 지역은 또 다른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국구로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의뢰를 하면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열심히 뛰어라. 발품을 많이 팔으라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화로 그냥 현재 부동산에 그냥 딸랑 하시는 분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예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땅 아니면은 직접 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인데요. 군청, 시청 옆에가 부동산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해당 면 소재지, 군청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해당 면 소재지에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읍사무소 근처나 이렇게 두 군데 나눠가지고 부동산을 전략을 짜야지, 군청 주변에만 부동산 내놓으면 현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군청에는 그 군에서 가장 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시고, 면사무소 조그만 부동산에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부동산에 좀 내놓으셨으면 훨씬 더 빨리 파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죠. 수요 경쟁을 유발시켜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운이 좋으면은 갑자기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괜히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인기가 있다고 더 올리는 순간 또 갑자기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분 상해서 다시 예전 가격에 내놓는다고 해도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리시는 것도 뭐 적당히 하셔야지 갑자기 올려버리면 또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만약 두세 군데에서 갑자기 이 땅에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산다고 구매 이사가 있더라도 계약금 받기 전까지는 이게 100% 된 게 아닙니다. 땅을 산다고 해서 진짜 거의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지금 뭐 매수인 매도자 다 모아놓고 했는데 당일날 또 취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행기 값 들여가면서 계약하러 땅 살려고 갔는데 가니까 바로 땅 안 판다고. 저는 그냥 몇십만 원 고생하고 그냥 돌아온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금 들어오기까지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이시가 있으면 저는 꼭 계약금 받기 전에 저는 꼭 가계약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100만 원에 200만 원이건 조금이라도 받아놔야지 좀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계약일만 기다리지 마시고 가계약금을 꼭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잔금 정산 시기를 넉넉히 잡아주라. 그 이유는 보통 소액 땅은 보통 한 달 정도 잡는데요.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뭐 대출도 일으키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출을 받으시려면 잔금이 좀 넉넉해야 됩니다. 너무 한 달은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맥시멈 2달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한 달에서 2달 사이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리 있게 너무 한 달 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최대 2달까지 본인이 뭐 2달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최대한 잡아주셔야지 대출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 어디서 나올 때 그 기간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히 잡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파는 요령이 9가지인데 마지막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아니면 믿을 만한 토지 전문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믿을 만한 분을 처음 한두 번 가서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발품이 중간중간 계속 발품을 팔아라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믿을 만한 데가 이제 간판을 대놓고 뭐 토박이라든지 뭐 원주민 부동산 이렇게 간판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뭐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다 토박이나 원주민이랑 써 있습니다. 근데 뭐 전라도인데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잠실 부동산 지방인데 그렇게 간판 걸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토박이는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보다는 토박이 간판을 거신 분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토박인지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투리만 쓴다고 다 토박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부동산도 요즘은 변형이 돼가지고 1층 부동산에 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사투리 쓰니까 토박인 줄 알고 막 계약도 하시는데 원래 기획은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고층 빌딩에 이제 보통 있는데요. 근데 지사로 이렇게 현지에 1층 부동산 위장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려면 주변에 탐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몇 군데 가셔서 좀 들어보시면 이제 감이 오는데요. 또 이장님도 찾아가셔서 이장님한테 동네 주민한테도 부동산을 이렇게 소개받는 게 사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찾아가는 요령 그리고 믿을 만한 토지 전문가 제가 뭐 제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좀 이력이 있는 분 저는 이제 15년을 이렇게 토지 거래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투자를 하는지 보통 저처럼 강의를 하는데 투자를 한 평도 없으신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투자를 한 경력이 되는지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꼭 한번 이력을 참고하셔가지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땅 빨리 파는 요령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방송을 사실 좀 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15년간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얻는 대신에 꼭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많은 방송, 양질의 방송을 더 계속 찍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